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민병대 의원입니다. 전라남도와 국회 TV, 여수 MBC가 공동 주관한 여순사건 70주기 특별기획 국회 토론 여순사건 특별법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70년이 지났지만은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올해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안을 5개를 발의를 했습니다. 모두 5분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활동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얘기 나누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입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네, 역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 나오셨고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 오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법안 비교 그리고 처리 과정, 당과 의원의 활동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역할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5개의 법안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각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부의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19일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06분의 서명을 받아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물론 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념 갈등을 떠나서 정말 진실로 이제 화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명칭도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이렇게 해서 발의를 했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치유와 상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을 두고 그 다음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전남도지사 산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3년간 자료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3년 이후에 6개월 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는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겐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보상 조항은 뺐습니다. 네. 뭐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보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죠. 예. 정인화 의원께서는 어떤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까? 저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특별법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작년 4월에 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6월에 국방위에서 심의를 한번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여순 사건의 본질은 너무 잘 아시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묻혀져 왔습니다. 명칭마저도 여순 반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순
지역 전체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진실되게 규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화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조금 전 주승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법안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법을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들 법안을 전부 훑어봤는데 거의가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진상 규명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반란이라는 누명이 씌어진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희생자들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규명하는 거, 그리고 명예회복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령 사업, 그리고 배보상. 이게 이제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다른 법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는 배보상을 규정한 것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조금 전에 우리 정인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들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개 다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의 제안 2구에서 부당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다른 법안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제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그런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절차의 중복, 그다음에 지연 이런 것들이 야기가 돼서 이번엔 실무위원회를 두지 않고 단일위원회 차원에서 했고, 당시 실무위원회들이 하던 일들을 별도의 사무처를 두어서 일관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위령 사업이라든지 재단의 출연 이런 것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 보상 문제는 정인호 의원님께서 관련 규정을 이미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법안도 병합에서 심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배 보상을 뺐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법안을 좀 신속하게 특별을 만들기 위해서 배 보상 문제는 법안 이후에 차후에 별도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배 보상 규정을 뺀 별도의 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같은 당에서 민주평화당에서 정인화 의원, 이용주 의원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발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아 의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순 11구 사건 70년이 됐습니다. 통안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한을 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법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명예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기와 성격 규정을 보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에서 봉기하였던 시점과 지리산 금정령이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의 시기를 정해서 여수 순천과 전남 지역의 일대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그 희생과 그에 따른 진상 규명 그것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여순 11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도지사 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어떤 내용으로 발의를 하셨나요? 네, 먼저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순 사건 70주년인데 그동안 이 분들의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유족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 그리고 전남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또 애써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당이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이해찬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곧바로 5.18 묘역 참배를 했는데 거기서 유족분들을 만나셨어요. 네. 그때 유족분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셨고 또 전남 도의회 그 특위 의원님들이 또 저희 당 대표를 만나셔서 민주당이 특별히 이 법안에 관심을 갖고 발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여수 순천 지역에 마침 저희 당 의원이 안 계셔서 어떡할까 고민 끝에 제가 지역은 서울 노원구입니다만 출신이 여수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의 바로 위에 오빠가 당시에 19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은 아닙니다만 출신 의원으로서의 일종의 유족이죠. 그래서 그런 이 사연을 갖고 저희 민주당에서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발의하는 예. 과정에서 네. 우리 이 전남 도의회 여순 특위와 사전에 법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요. 곧 저희 당이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인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약간의 시각 차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약간 다르고요. 조사의 기간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리고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둘 거냐, 그리고 진상조사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차이보다는 다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해서 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는 제가 보기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차이는 아마 이 법안들이 다 올라오면 아마 병합 심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병합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나은 방안을 찾으면 아마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20대 정기국회 내에 이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순 사건 70주기 특별기획 국회 토론 여순 사건 특별법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영일 소장님? 뭐 좀 이 특이점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눈여겨봐야 될 점, 차이점 이런 것을 좀 정리를 좀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예, 5분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하거나 발의할 예정인 법안들을 귀하게 검토해 보려 해보면은 약 한 4가지 정도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정인호 의원이 발의한 이후로 법안 내용들은 갈수록 진화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대체적으로 제주 4.3법을 원용하는 형태의 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아닌 진상규명 위주 법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기구에 있어서 이윤화 구조냐 단일화 구조냐 하는데 이윤화 구조는 명예회복위원회,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역위원회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단일화 구조를 주장하고 있죠. 명예회복위원회와 사무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는 그 경우에 보면은 사건의 공간이 전남과 전북, 경남, 대구, 경북 약 5개에 걸쳐서 있는데 그렇다면 실무위원회를 5개로 구성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제주 4.3의 사례를 들여다보 보면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앙인 명예회복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또 더불어서 자료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도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청인 위주 소자가 아닌 직권조사 이야기를 하는 김성환 법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561개 통리가 있고 전남 동부 지역만 해도 1,800개 통리가 있는데 마을마다 조사를 한다게 되면은 제주는 7년 동안 조사를 해서 561개 리통을 조사를 했죠.
그럼 저희들은 3년 동안 1,800개 이상의 리통을 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 유족에 대한 관한 조항들을 갖다가 좀 삽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하지 않는 자는 물론이라니와 재심 조항에 해당되는 자, 말하자면은 군사 재판으로 단심 재판을 받은 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불비하게 진실불능이나 각하된 자나 손해배상 소송을 아니한 자, 이런 부분들을 피해 유족 구제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집어넣는 것이 5개 법안 중에서 특이한 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여순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년대 군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5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뭐 서요 사태, 봉기, 항명 또는 거부,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그 지역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명칭의 변청 과정과 사건의 시각과 관점 후 2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명칭의 변천은 1948년 10월 19일 사건 발발로부터는 14연대 반란, 여순 반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죠. 이로부터 40년간 지역 인사들의 줄기찬 명칭 변경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반란이라고 국방부가 주장을 해왔었고, 여기에 반공과 레드 컴플렉스에 완전히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러던 것이 1987년 교과서 명칭 변경으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되었고, 98년 여순 사건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에서 합동 일행제를 지내면서 여순 사건으로 분리우게 됐던 것입니다. 50년 동안 침묵을 강요되었던 것을 공론화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부 공식 보고서도 여순 사건으로 명칭이 되었고, 2년 전인 2016년도부터는 사건이 아닌 항쟁을 서서히 유족들과 지역사회가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건의 시각 관점으로 볼 때에 제주 4.3은 진상규명이 되는데 여순 사건은 왜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회의와 절망과 자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특히 금년은 제주 4.3과 더불어서 여순도 70주년이었습니다. 제주 4.3은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진실이라는 담대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분단 거부 운동인 제주 4.3이 정당한 것이라면은 제주 4.3을 진압하려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한 건 역시 정당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지역사회와 유족이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주 4.3이 없었으면 여순 사건이 없었습니다. 해방전국에서 분단 거부운동인 단선 단정 반대운동을 전개한 제주 4.3을 진압하려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한 항명은 역시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란이 아닌 반공 인식체계가 아닌 항명, 봉기, 항쟁, 이런 시각들이 본 법안에 담아있는 내용을 여실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서요 사태, 봉기, 항명, 거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봉기나 항명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인환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배보상을 명시하는 것이 법안 통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쭉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정인환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의 법안에 이 배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피해 구제의 마지막 절차는 배보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거는 우리가 흔한 교통사고에서도 목격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개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나 심지어는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위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구제는 결국은 보상으로 결말이 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여순 사건의 경우에도 수많은 분들이 천금 같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족들은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 냉대,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연좌제에 의해서 공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피해까지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해 보상은 사회적인 정의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현실적으로도 유족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건데요.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이게 그 소송을 통해서 이 배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실토를 저한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의 시간적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소송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배해 보상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마지막 단계인 배해 보상을 위해서 이 특별법 개정 요구가 나올 것이다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배해 보상이 빠져 있다가 지금 법 개정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네. 배해 보상이 특별법에 규정되는 것은 필수적이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당인데 이용주 의원 발의안에는 배해 보상 내용이 지금 명시돼 있지 않죠? 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실제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요. 배해 보상 규정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에 따르는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나와야지만이 입법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어림잡아 계산으로는 약 조 단위 이상의 배상액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순 사건 관련한 특별법이 별도로 입법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점이 있다. 그래서 70주기를 지났지만 이번 20대 국회 내에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배해 보상 규정을 빼고 사후에 그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생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현재도 이 당시의 일들을 소요로 볼 것인지 공기로 볼 것인지 항명으로 볼 것인지 거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렇고 국회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배해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진상 규명을 명확히 정리한 이후에 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국가의 폭력 사태로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법리론에 따라서 국가 무오류, 국가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따라서 배해 보상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쨌든 이 규정들은 네. 각 법률안들이 통합 병합 심리되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는 이 성격을 봉기라고 규정을 지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배해 보상에 보다는 이런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배보상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이견들이 있으면은 혹시 뭐 어떤 의원님이시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네. 예, 우리 정인아 의원님 말씀대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사건 발생 70주년이 됐는데 이 증거물들이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속속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발굴 현장도 찾지도 못하고 있는 매장 현장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특히 우리 여순 사건은 11,000여 명의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제주 4.3법에 대해서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여순 사건 보면 특별법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유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보상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 국가에서 특히 기재부에서 반대를 한다. 지금 진상 규명된 희생자만 3만 6천 명인데 그분들 1억 3천만 원씩만 가상한다 하더라도 4조 한 7천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재부에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순 사건은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우선 중점을 두자. 그래서 빨리 진상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에다 중점을 두자. 지금 4.3 특별법이나 노골리 특별법이나 거창 특별법이 전부 다 배보상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없으니까 우리도 일단은 배보상 조항을 빼고 특별법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나중에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역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네. 엊그저께 당정청 협의회를 한데 가보니까 제주 4.3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배보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쌍둥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이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순 사건도 보상을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진상 규명하고 명예회복하는 것이 우리 여순 사건은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해서 네. 제주 4.3 사건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여순 사건도 자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보상 조항은 우선 제외하고 우선은 특별법을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자 해가지고 유가족들과 합의하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이제 발언 내용을 들으셨는데 정인화 의원께서는 후여 지금 이제 배보상 문제를 넣었더라도 이번 이제 두 의원의 발언을 듣고 다른 의견이라든가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제가 잠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 배보상을 위한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상 규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지 네. 사실상 이거는 국가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이라는 그것은 불변의 것입니다. 전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오해 없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 단위의 그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거는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산출을 해봐야 얼마 정도의 예산이 비용이 들 것인지 네. 그것이 나올 것이고 설령 몇 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 조 단위 정도의 보상금을 지금 못할 국가는 아니다. 그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두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필요성을 느끼냐 하는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 경제 규모로 볼 때나 국민의 성숙도로 볼 때 네. 그것이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법안을 넣어놓고 배보상 규정을 넣어놓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배보상 규정을 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부딪혀 보면서 정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압박도 가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관철시켰으면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유사님. 4.3 특별법에도 역시 배보상은 규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통한 지원의 방식이 있는 거고요. 행안위 이합장 국감에서도 4.3 특별법에 배보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살피면서 진상규명 및 그 이후의 과정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법을 풀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급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주승용 의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의료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좀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배보상 문제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을 정의하는 문제, 이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좀 이런 문제는 접도록 하죠. 자, 이번은 법안을 쭉 살펴봤는데 이 법안에 좀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뭐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영일 소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법안이 발의되었거나 발의될 예정의 5개 법안을 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꼼꼼히 해봤더니 다른 법안하고 더불어서 한 4가지 정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인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전수조사 형태의 직권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야만이 마을별 전수조사를 해서 낱낱이 빠지지 않고 유족들의 피해를 조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추익에라도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피해 유족 구조에 관한 그 조항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진실화해위원회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번에 적용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심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조사의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진실불능이나 각하된 사람들을 다시 재조사하는 형태들 이런 부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아니한 사람들 송달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원회 활동 기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 보면은 위원회가 구성한 날로부터 활동 기간을 2년, 3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신청 접수, 직원 채용, 준비 기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봉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금년 3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금년 12월 11일에 조사 개시 결정을 해서 준비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구성한 날이 아닌 최초 진실규명 조사 결정일 이후로 해야만이 이 시간을 안 까먹고 고스란히 조사 기간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사 권한 강화입니다. 국가기관 자료 협조를 얻으려면은 아무래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권한을 갖지 않으면은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검찰청, 문서고를 어떻게 뒤집니까? 권한을 강화하는 법조항들이 있어야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수조사를 한다면은 기간이 좀 필요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활동 기간 이런 거 갖고 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크게 4가지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지금 이제 답변을 듣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5개의 법안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역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처리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특별 법안이 과거에도 몇 차례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먼저 16대 김충조 전 의원께서 16대와 18대에 걸쳐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19대 때도 역시 전 김성권 의원께서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무산됐는데 여기서 이제 주승용 부의장께서 가장 다선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쭉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무산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충조 의원께서 과거에 발의를 하시고 김성권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초선을 2004년부터 제가 국회에 입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4년에 입성하고 2005년도에 과거사 정리법이 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연도에 과거사 정리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2007년도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그 과거사가 이 진화위에서 조사를 해버리고 과거사 정리법에 의해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 특별법을 2005년도부터는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정의당 이 4개 정당에서 지금 이번에 다시 이제 법을 발의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 걸림돌이 또다시 지금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법안도 올라와 있고 네. 또 정부에서도 구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또 오히려 우리 여순 사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법안으로 특별법을 빼내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는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법안에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거사 정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뭐하러 또 여순 사건 특별법을 또 개별법으로 만들어야 지금 이게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0년도에 민주화 보상법이 일반법으로 만들어지고 나서도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에 부모항쟁 보상법을 또 만들었건 특별법으로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 논리는 사실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여순 사건은 과거사의 그 뭐 1000명, 2000명 물론 민간인 학살이고 또 항일 운동이나 또 인권 유린 사태에 지금 같이 묻혀서 정리될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11,000명의 희생자가 났던 그런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저는 여순 사건 특별법만큼은 개별법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아마 여기 같이 발의하신 분들께서도 같은 목적으로 같은 뜻에서 이렇게 동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와 계신 의원 중에서 이용주 의원께서 이제 유살 출신이니까요. 네. 이 여순 사건 특별 법안이 국방위원회에 이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예, 현재 예. 국방위원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 작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김충조 전 의원님, 김성건 의원께서도 유사한 법률을 발의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이 법안들은 국방위가 아니라 행안위에서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인호 의원님이나 주승용 윤수아 의원님께서 한 법안들이 다 국방에 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소관 상임위가 행안위에 사는 게 더 적절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네.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법안들을 행안위로 이관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절차상 행안위에서 이런 이관 요청을 수락한다는 명확한 명시적인 동의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 향후 행안위에서 이런 동의 절차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행안위에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관련 현재 계류되어 있는 모든 법안들이 행안위로 이관이 돼서 행안위에서 뭐 법안 소위라든지를 거쳐서 법안 심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여러 계신 김성환 의원님께서 민주당 여당 의원 소속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도 당론으로서 이 법안에 대한 발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지금 국방위에서 행안부로 넘기기까지는 여당의 몫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네. 이 특별법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진실이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국방위에서 다룰 거냐 아니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룰 거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19일 날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고 14연대가 소위 이제 항명을 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는 게 맞냐라고 하면 그거는 국방위원회가 다루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는 아마 대체로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가 국방위원회로 배정된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된 민간인의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피해 받은 군인을 포함한 민간인의 전체의 진실 규명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행정안전위원회가 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의 배정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여서 그거는 이번에 발의한 정당들끼리 잘 협의하면 저는
제가 보기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그러니까 김성환 맞다고 의원 보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죠. 민간인 피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 보상 그리고 네.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다면 행정안전위에서 다루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 사건은 모두 행안위에서 다뤄졌습니다. 노골리, 거창, 그리고 4.3 사건, 부모항쟁, 강주 민자화법 전부 다 행안위에서 다뤄졌습니다. 네, 네. 지금 국방부에서 이게 국방위로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지금 여순 사건을 지금 반란 사건으로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은 일체 없었다라고 지금까지 부정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나마 어느 정도 지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사 정리는 전부 다 지금까지 행안위에서 해왔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당연히 다뤄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행안위에 소속돼 있고 우리 정인화 의원이 행안위에 소속돼 있습니다만은 둘이가 같이 가서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안위에서 다뤄져야 될 법이지 절대 국방위에서 다뤄져야 될 법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또 행안위원장 인재근 위원장에게도 같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위성을 이야기했고 인재근 위원장도 행안위원장도 동의를 했고 단지 행안위의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가 좀 반대했던 것을 최근에 설득을 해서 이건 행안위에서 다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로 오게 되면 제가 있고 또 우리 이 정인화 의원이 있고 제주 4.3 사건을 만들어냈던 강창일 의원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여순 사건은 쉽게 더 빨리 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또 이걸 제작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와 행안위원회가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참 조금만 보탤게요. 네. 그 방금 주승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같이 국방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위원장 만났고 여야 간사들 만나서 전부 동의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국방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얘기가 이게 국방위로도 갈 수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로도 갈 수가 있는데 군인들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그쪽으로 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주승용 부의장님하고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결론이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국방부에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전 장관, 전 국방부 장관, 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를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180도 달라질 정도로 시각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통과하는 데는 더 낫다 이런 결론을 알겠습니다. 내렸습니다. 예, 뭐 이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는 뭐 당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국방위에서 행안위로 이렇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쭉 들으셨는데 이영일 소장님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까지의 난제라든가 뭐 해결해야 될 과제,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클까요? 저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만 한 4가지의 단기적 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방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국방위원회보다는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한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발의의 정당들이 5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과 더불어서 법안을 발의했던 주승용 의장님과 정인화 의원님이 포진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국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방위원회는 김종대 의원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쪽에 한국당과 무소속이 7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 여치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저희들이 잘 아는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인권 법안으로 지정해서 국회 선진화법인 안건 조정제를 피해야 됩니다. 쟁점 법안이 됨과 동시에 이 법안은 지지부진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야 할 당위성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국회 내에서도 상원의회격인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정당들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를 차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박지원, 박주민, 이춘석, 표창원 의원 같은 걸출한 의원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들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게끔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5개 법안을 오늘 5분의 의원님들께서 조율 조정을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해서 가장 최적의 법안들을 이견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줘야만이 속도감 있게 나간다는 것이죠. 끝으로 국방부나 국방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인화 의원님이 작년 4월달에 발의를 했더니 6월달에 국방위원회 검토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소에서 국방부에 질의해신을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했더니 안 맞는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의 국방부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거 좀 제차를 밟아서 공증을 쓸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 끝나고 나서 한 분씩 좀 배부를 해주시죠. 예. 예. 자, 네 가지 넘어야 될 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나와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이런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이렇게 여야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2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어떤 좀 끌어내야 될 텐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윤소아 의원께서 좀 나오셨으니까 물론 이제 소수당입니다만은 어떻게 이끌어낼 어떤 법안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련의 쭉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방이냐 행안이냐 이전에 이 부분은 이미 2014년에 국가 추념일로 국가가 인정한 제주 4.3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로 국한된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역사적인 재정립을 하는 과정이고 또 국가 추념일로 되는 4.3에 대한 동족 상잔의 부분을 우리는 거부한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여야 사당이 이미 컨트롤에 합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득 특히 2000년 1월에 그 4.3 특별법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세부적인 역할을 나누어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께서는 어떻게 어떤 다른 법안을 갖고 계실까요? 네, 우선에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이라는데 여야 의원들이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 사건 특별법이나 노골리 사건 특별법 등이 경상도에서 일어났었는데 이 경상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특별법화하는데 지금의 한국당 의원들이거나 아니면 전 의원들께서 주도가 돼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통과시킨 가장 주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민 학살이다. 네. 이런 점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좀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조금 전에 우리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는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했고 또 예결위 정책질에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총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을 때 이 과거사 정리 기본법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결코 통과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 개별법으로 특별법으로 입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성환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특별법 제정에 정부 여당이 당론 발의 차원에서 하기로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마 법안의 통과의 가장 큰 분기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남은 고비가 자유한국당 분들을 설득하는 건데 우선 개별 의원님들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게 한 지역의 일종의 과거처럼 반란 사건이 아니라 억울한 희생이 있었고 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탄핵도 그 국민 여론이 있지 않았으면 자유한국당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웠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 당사자들의 노력, 특히 언론에서의 노력 이런 게 받침이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분들도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충분히 설득하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이 저희 당을 포함한 4개 정당이 합기에 참여하면 현재 지금 국회가 5당 체계거든요. 네. 그런데 4개 정당이 합심해서 하자고 하면 1개 정당이 그것을 마냥 무시하고 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이지만은 이제 더민주에서 129분 중에서 64분이 지금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되더라도 이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한 60명 정도만 더 여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현재까지 299명 중에서 122분이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180분이 넘으면은 더 확실히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 입장에서. 네, 저희 당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 당이 발의에 동의한 것은 옳은 이제 다른 야 3당이 발의에 이미 기꺼이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고요. 네. 저희 당이 직접 이거를 발의를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의원이 다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분들하고 합하면 그 국회 5분의 3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언제든지 얹힐 수 있는 법안의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이 이제 조만간 이것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또 참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성환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영일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5개의 법안이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좀 해야 될 텐데 조율과 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승용 부의장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병합에서 심리하다 보면 네. 국가 정부하고 이 의논을 해야 될 문제지. 저희는 많은 다다익선이 좋죠. 많이 되면 좋은데 지금 다행히 그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정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최근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 당정청 협의회에 갔는데 거기서는 지금 훨씬 진척된 지금 4.3 사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보상을 해주되 일시금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 형식으로 보상을 하자 이런 말까지 지금 거론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까지도 이렇게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이 법안에 이 병합 심리하던 과정에서 정부 측하고 이건 협의할 문제지 저희는 뭐 많이 배보상까지 들어가면 더 좋지만은 정부 측하고 아마 행안부 기재부 또 국방부가 지금 각각 지금 다 좀 주장하는 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인하 의원님 어떠신가요? 조율 조정 과정에서. 조금 전에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일시적으로 이 자금 소요가 크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하자는 이 발전된 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2월 7일 날 이 4.3 사건 관계자 거창, 노글리, 산청 함양 사건 그 희생자들이 모여서 그 배보상 문제를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관심이 온통 지금 배보상에 쏠려 있습니다. 비록 특별법이 제정은 돼 있지만 배보상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관심이 거기에 모여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미 이 배보상 문제는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일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화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같은 당인 이용주 의원께서도 어쩌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게 조율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정인호 의원과 그 배보상 규정을 두는 부분은 이견이라기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안을 냈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배보상 논의가 입법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지 배보상 논의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또 그게 입법에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빼고도 입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거고요. 네네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뭐 올해가 벌써 12월 달 거의 다 지나서 올해는 안 되겠지만은 내년 2월 늦어도 2월 달부터는 이 입법의 심의에 본격화를 가해야지만이 2, 3, 4, 5, 6 이 정도 해서 7월, 8월까지 입법이 가능한 상태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3월이라도 그 지금 여러 4개 의원실, 5개 의원실이 입법안을 가지고 미리 정시 입법 심의는 아니지만은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도 한번 마련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한국당이 꼭 반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적은 없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지레짐작으로 자유한국당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반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여순 사건의 피해 범위가 경상남도도 피해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의원도 그런 논의에 함께 참여시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밝혀둡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 의원께서 조율과 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까 그 지적되었던 사선특별법이 갖고 있는 한계, 배보상 문제를 위한 재개정의 부분이 이미 정치권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빨리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명예회복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법안 5개의 부분을 할 때 배보상의 문제까지 이중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의 발언들을 쭉 들으셨는데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이 정치권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일 소장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여순 사건 진상 규명을 해온 지가 21년째가 됩니다. 특별법 정세와 지형에 관해서 이렇게 5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부분을 보고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유족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화의 과거사법을 제정해본 일원으로서 저희 경험으로 보건대 법안은 발의도 어렵지만도 제정은 더욱더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전체 의원은 38%인 122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면은 과반수를 훌쩍 넘은 60%의 구성원이 동의를 하게 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대 국회도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80 이상의 고령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리적으로 발의해서 제정되기까지 내년 2019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하다는 심정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 안 된다면 20대 국회에 이런 5분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도 안 된다면 개혁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도 안 된다면
더 이상 어떤 것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절대적인 심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최초 군대이자 마지막 군대의 항명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건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계엄과 국가폭력의 기원이었다. 또한 민간인 학살의 기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중요한 진입점이고, 특히 최근에 남북 분단의 마지막 남은 금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것은 물론이랍니다. 아무튼 여기 방청에 계신 우리 유족들과 시민사회 모두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역에서 이렇게 5분의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5분이 지역에 바라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바라는 사항과 또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것, 활동 계획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오늘 국회 토론 마지막 얘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일단은 김성환 의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사와 진실에 가려진 과거사를 해결하는 데 가장 앞장서 왔던 그런 정당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만들었고, 또 그때 4.3 항쟁에 처음으로 가서 조문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또 제주 4.3에 가서 추념식에 참석을 하셔서 그 넋을 위로를 했습니다. 그 뜻을 기려서 이번에 여수 순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또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암초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동안도 애써 오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저희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주셔야 이게 20대 법안, 20대 국회 내에서 그 꽃을 피우지 않겠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같이 우리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오늘의 토론회 그 자체로 끝이지 않고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서 의원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유순천 11구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그 지역의 정의당 당원들의 요구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발의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은 여기에 계신 여야의 의원님들의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 한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듯이 여수 11구 사건이 여수 순천 지역만이 아니라 6개 지역을 넘나들면서 수년 동안 진행된 부분이고, 우리 민간인들이 같이 했던 항쟁의 역사의 한중간에 서 있다. 이 부분을 지역 내에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이것을 인식시키고 그에 따른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배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 부분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께서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그동안 여기 계신 유족들 분들 가슴 속에 맺힌 한들 어디 내놓고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순 사건 하면은 빨갱이다.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국가에 의한 국가 폭력을 마치 지역에서 일어난 폭력, 반란 이런 식으로 매도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을 통해서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피해를 회복한다는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은
여수에 있는 지역 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성격, 의미를 부각하는데 조금 더 앞장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반란이라고 했다가 사건이라고도 했다가 항쟁이라고 했다, 항명이라고 했다가 이것들은 지역 사회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여수, 순천 항쟁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런 성격을 만들고 싶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뜻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서 그 앞길로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7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최근 이 법안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은 진상 규명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계기로 해서 서로 간에 다시금 반복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70년 전에 국가가 폭력을 했던 그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화합하는 그런 치유와 상생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정인하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승용 부의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국방위원장, 행안위원장, 그다음에 행안위 여야 간사를 만나면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을 합하니까 정말 일이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5분이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특별법을 보는 이제 시각은 일단 구겨진 역사를 바로잡고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래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이나 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 슬픔과 분노와 한이 DNA가 돼서 계속적으로 후손에 물려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화합을 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묘한 어떤 그 갈등이 조금 보이는 조짐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건 초기에 반군과 그다음에 좌익 세력에 의해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군경에 의해서 또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보면은 무고한 양민 학살이라는 공통 분모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이념 논쟁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무고한 양민 학살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갈등이나 반목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점을 우리 민간 사회 단체에서도 조금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뭐 미묘한 갈등,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승용 부의장께서 이제 국회를 좀 대표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예, 1948년 여순 사건 발생한 1년 후에 1949년에 전라남도에서 공식 발표가 11,130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4년 동안 조사한 것이 진상 규명된 분들이 1,237명밖에 안 됐습니다. 10%밖에 여순 사건은 진실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시급합니다. 지금 유가족들이나 희생자들은 고령으로 지금 별세하시고 계십니다. 증거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진상조사와 이 수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상조사가 돼야만이 이게 반란인지 항쟁인지 그리고 배보상도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익, 우익, 군인, 경찰, 민간인
이거 따질 필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0주년 돼 가지고 지금 전라남도가 청원 국민청원도 하고 있고 가두성명도 하고 있고 22개 시군에서 전부 이렇게 결의안도 채택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상규명하자는 것은 모두가 화합하고 이제 70주년이 지난 지금에 화합하자는 겁니다. 이건 전남과 전북 그리고 경남의 33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 후손으로서는 우리가 진상규명해서 이걸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명예회복시켜드리고 서로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치유와 상생을 위한 특별법이 꼭 이번에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5분의 의원님 그리고 이현희 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 6분에게 정말 특별법 통과를 해주라고 응원의 박수 오늘 유적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나오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여순 사건 70주기 특별기획 국회 토론 여순 사건 특별법 1시간여 동안 했습니다. 토론을 가졌는데 여순 사건이 직접적 발단이 된 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제주 4.3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제정됐고 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있었고 또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순 사건은 아직 진실 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은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그래야 희생자와 지역의 아픔을 치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순 사건 70주기 특별기획 국회 토론 여순 사건 특별법 토론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